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이야기는 또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유명한 이제 큰 손들이 폭락장 온다. 수많은 돈 잃게 될 거야. 준비해. 지금 투자하지 마. 좀 있으면 내가 왕년에 닷컴 버블도 내가 발생하기 전에 마쳤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시기 발생될 때 세계 부동산 버블 붕괴될 때 미리 내가 책을 적어갖고 수년 전에 경고를 해갖고 마친 사람이요. 그런 내가 경고합니다. 폭락장 옵니다. 수많은 돈 잃게 될 거야. 라는 큰 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있죠. 근데 이들의 주장을 보게 되면 또다시 고개가 갸우뚱하게 돼요. 왜 가격 차트만 열고서는 온갖 짓을 왜 다 하는 것일까? 가격 차트만 갖고서는 가격 데이터만 갖고서는 분석을 했다면 가격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이런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격 차트 분석한 게 맞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가격 데이터를 분석한 것을 다른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그것이 과연 맞는지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 분석 내용인지를 살펴봐야지 되겠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학사 과정 또는 이제 대학원에 가게 되면 학위 논문이라는 걸 적게 돼요. 그 학위 논문의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만든 가설을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가설을 분명히 검증을 하는 과정이 진행이 돼야지 돼요. 그 검증이 없다면 그것은 논문의 가치가 크게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해온 잔뼈가 굵었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모두 다 한 방향 원웨이예요. 가격 차트만 갖고는 분석을 했다면 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책도 많이 적은 사람이 왜 가격 차트를 벗어나서 가격 차트를 분석한 자신의 주장을 다른 경제 지표를 왜 검증을 못합니까? 그들이 싸질러 나온 또 한 번의 영어로 덩이죠. 을 파헤쳐 주는 스스로 서비스를 오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손들 폭락장 온다. 수많은 돈 잃게 될 거야. 개미들 잃게 될 거야. 주장을 했어요. 저희가 친절하게 스스로 저희 공임을 들여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이들이 싸질러 놓은 덩이 냄새가 구린지 향기가 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진행되는 이야기도 지난 공개방송들을 통해서 수없이 봐왔었던 그런 시각적으로의 진척도 정도를 점검함으로써 어렵지 않게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헛짓거리인지 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본 내용 진행하기 전에 잠시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공개방송과 유튜브 또는 저희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서 공유를 드리는 모든 내용의 분석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야기 언론을 통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고를 해오고 있죠. 미국의 물가가 5.0%에 갔다. 이거 버블이다. 야, 부동산 가격 계속 오르지 않냐. 버블이다. 무조건 다 가격이 오르면 버블이다. 나쁘다. 근데 놀라운 것은 상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런 상품들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성과가 더 좋아지게 돼요. 근데 왜 가격이 다 오르면 버블이다 나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인지 의아하죠. 과연 그들이 버블이라고 말하는 그 정의는 무엇인지,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무조건 버블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 오늘도 이제 살펴보는 내용을 보게 되면 큰 손들,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그랜섬이라는 사람은 최근 블룸버그와 인터뷰 속에서 지금은 버블이야. 버블이라고 내가 판단 내리는 근거는 시장의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주식의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즉 기업의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시가총액은 상장 주식수 곱하기 현재 주식 가격에 관련된 지표예요. 얘가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 때보다 지금 훨씬 더 과도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버블장의 마지막 1년이 가장 화려하게 상승한다. 지금하고 비슷하다. 경고를 했죠. 그리고 또 다른 헤지펀드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스탠리 드러켄 밀러는 지금의 상승장은
닷컴 버블을 연상케 한다. 이도 가격을 갖고선 논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사람들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2만 불 후반대까지 내려오면 사겠다. 과거에 일정 수준의 금융시장에서 성과를 거둔 사람들 대부분이 가격 차트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 화가가 되지 못할 그림 실력으로 운이 좋아서 운때가 맞아서 좀 돈을 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최근에 알아가고 있는 중이죠. 이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현재 주식 가격이 버블이고 과도한 상승,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세계 부동산 버블 붕괴 시기와 유사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들은 가격 차트만을 기준으로 또는 가격 차트와 연관된 그런 지표들만을 갖고 지금 버블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이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대중에게 하기 위해서는 가격 지표가 아닌 다른 지표들을 통해서 가격 지표를 분석한 자기들의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자기네가 검증을 했어야 되죠. 검증도 하지 않고 검증은 니네가 해라. 폭락장 온다. 수많은 돈 잃게 될 거야. 내가 경고했다. 이것은 뭡니까? 장난이에요. 무슨 짓을 지금 무슨 짓거리를 이들이 계속 벌이고 있는 거지. 결론은 선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 잡고서는 거기서 돈 벌겠다고 선물 시장 밑으로 끌어내리겠다는 포지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방향성에 반하는 변동성을 무리하게 일정 기간 유지하게 되면 한머니 속에 복수의 투자 조직은 연합체화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포지션이 완전히 다 사라지게 돼서 빌황에 반대매매를 당한 그 파산을 갖고 온 실패가 남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이들이 말하는 버블, 지금이 과연 버블인가? 우리는 이미 수많은 경제지표들을 통해서 인과 분석, 원인과 결과 분석과 그 인과 분석을 한 내용을 다른 지표들로 검증을 하는 과정까지 거치면서 공개방송을 계속 진행해 왔고, 여기에 이 지표도 진척도만 달라졌을 뿐 여러 번 봐왔던 자료예요. 여기에 미국의 상업은행의 대출을 빨간 선으로 나타내게 됐는데, 상업은행의 대출이 증가되게 됐는데 파란 선인 상업은행 연체율이 감소하는 기간, 이러한 기간을 우리는 글로벌 경제의 호경기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2000년도에 유명한 경제학자들은 2000년도에 내가 내가 쓴 자필 서적을 냈다. 2000년 초에 내가 쓴 책을 보게 되면 2008년 글로벌 부동산 위기, 이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게 되는 이 붕괴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가 2000년 초반에 2008년에 벌어질 것을 맞췄잖아. 이게 지금 말입니까? 똥입니까? 당신들이 적은 2000년 초반은요,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도래하던 시기가 당시가 글로벌 불경기였고요. 자서전을 적었으면 불경기 이후에 사이클이 바뀌게 되는 상업은행 대출이 증가되고 연체율이 감소가 되게 되는 글로벌 호경기를 자서전에서 그 자필책에서 적었어야죠. 불경기 때 불경기를 예측해 놓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또한 글로벌 경제 호경기 때 불경기를 몇 년 뒤, 몇 개월 뒤에 불경기가 다 오게 된다를 그런 책을 적었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헛짓거리, 가짜, 짜가 경제학자로서의 양심을 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책을 적는 거죠. 자, 봐라. 내가 이렇게 불경기가 다 온다고 책을 적었어. 이게 지금 2023년이 될지 2025년이 되게 될지, 여기에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에 맞물리게 되면 2030년이 되게 될지, 인공지능 시대에 따른 또 산업 변혁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더 연장이 되게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 적고보는 거죠. 적고보고 나중에 이거 봐라, 내가 책을 적었잖니,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들이 모르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모르는 글로벌 경제 불경기라는 것은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닌, 실험률 자료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상업은행의 대출이 증가되게 되는데 연체율이 증가되는 시기를 불경기, 대출이 증가되게 되는데 연체율이 줄어드는 시기는 호경기라고 말을 하게 돼요.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까지 2010년 이후에 글로벌 설비투자 호경기, 2013년도서부터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가 진행되게 되면서 상업은행의 대출은 증가되게 되는데 연체율은 감소되어 있는 중이에요. 무슨 부동산 투기입니까?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투기로 올려줬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 경제지표를 통해서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2018년 공개방송을 통해서 지속해서 강조를 해왔죠. 대한민국의 경제에 필요한 것은 원화의 유통속도가 가속될 때까지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 경기 부양을 해야지 되는 시기에 이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원화 공급 규모를 계속 축소해 가게 되면서 실물 경제의 침체세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2018년도서부터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공유를 해왔고, 당시에 정치색이 강하신 분들은 그냥 웃음을 띠면서 모르는 놈이 저 헛소리 하는구나 그렇고 넘어갔죠. 지금 결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서부터 경제 수장에 나와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 폭락하니까 사지 말라. 언제부터 폭락한다? 지구는요, 자본주의가 진행되고 있고, 중국에 있는 부자, 캐나다에 있는 부자, 인도에 있는 부자가 전화 한 통 클릭 한 번으로 각국의 노른자 땅을 그냥 매매를 하게 되게 돼요. 대한민국의 국민을 부동산을 통한 부의 증식하는 길을 막아놓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대출 있는 대로 한국 돈 대출 받아갖고 두 개, 세 개 막 사게 돼요. 역차별이 되게 되죠. 글로벌 경제 호경기가 진행되는 기간 속에서는 그 시대, 그 호경기를 이끄는 핵심 부분을 통해서 국민 대다수가 부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길을 터줘야지 되는 게 국가의 정책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이 난리라고 말을 하게 되지만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가 덮치기 전까지 상업은행 대출이 증가되게 되고 연체율이 안정세를 나타내게 되는, 왜 2015년도 이후에 2019년 8월경까지 연체율이 살짝 올라갔는지는 이유가 또 있죠. 공개방송에서는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를 보게 되면 2021년 2월 1일까지예요. 그래서 얘가 코로나19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상업은행의 대출이 좀 급속도로 증가가 되고 연체율이 소폭 증가되게 되는 불경기의 양상을 살짝 보이기는 했죠. 이 뒤에 가장 최근 데이터까지 조회를 해보게 되면 2021년 5월 1일까지 조회가 된 데이터예요. 다시 상업은행 대출이 감소되고 연체율이 감소되고 연체율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게 되는, 이와 같이 상업은행의 대출세 기조는 유지되게 되지만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증가됐었던 대출은 다시 기존의 증가 속도 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와 같이 호경기 주기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지표를 통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이제 얘기가 다 끝나게 되게 돼요. 앞에 있는 가격 차트로 분석한 큰 손들 구라다. 구라를 좀 더 비참하게 그들의 분석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본인들이 보게 되면 창피할 정도로 철저히 한 단계 더 뽀개보게 되죠. 2008년 세계부동산 버블 시기를 연상케 한다. 먼저 닷컴 버블은 좀 이따가 보고요. 세계부동산 버블 시기 보게 되면 부동산의 수요는 두 가지예요. 먼저 부동산이라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 안전자산으로도 분류될 수가 있고 또는 위험자산으로도 분류될 수가 있어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그럼 구분되게 됩니까? 어느 곳에서도 설명하는 것이 없어요. 왜냐?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전통적인 경제학적인 접근으로는 명확히 알기가 힘들어지게 되죠. 막연하게 거주하는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게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설문을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헛소리죠. 세상이 바뀌었어요. 초등학생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네이버 스마트폰 앱 들어가서 경제지표라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60초라는 시간 동안 적으면 50개, 많으면 100여 개가 남는 경제지표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새빨간 거짓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부동산이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기간은 이와 같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기간은 이와 같은 특징을 갖게 돼요. 주택의 매매 수요 중 매매가가 호가가 가장 크면서 복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매매 수요에 관련된 판매량이 파란선인데 얘가 증가가 되게 되고, 반대로 실질 거주 수요에 관련된 렌트 판매량이 하회하게 되는 증가세가 나타나게 될 때, 이 복수의 주택 매매 수요와 실질 거주 수요의 괴리폭이 커지게 될 때
부동산이라는 것은 자산 중에서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게 되고, 이 괴리폭이 커지게 되면 빵 터지면서 2008년 세계 부동산 버블 붕괴가 되게 돼요. 2010년도서부터 그림이 달라졌죠. 빨간 선 실질 주택 거주 수요 판매량의 증가가 되게 되고, 주택 매매 복수로 매매해서 소유하게 되는 단기 투자 목적으로도 가질 수 있는 매매 수요는 밑을 하회하고 있는, 즉 실질적으로 주택을 거주하는 수요 증가에 따라서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가 건전한 선순환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경제 지표는 나는 모르겠고, 가격 올라가니 부동산 투기 때문이다, 때려잡아야 되겠다. 뭐를 때려잡습니까? 때려잡고 보게 되니 결국은 빨간 선을 때려잡은 거죠.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겠다는 사람이, 너는 연봉이 적으니까 집 사지 마. 저는 그러면 월세, 전세에서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전세가격도 매매 가격이 올라갔고, 전세에 살려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연봉이 적다고 대출을 막아버렸습니다. 너는 국가가 임대해주는 주택에 전세 말고 열 몇 평짜리 4인 가족 살아라.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 경제지표를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판단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2018년도서부터 아무것도 아닌 저희가 공개방송을 통해서 진척도를 계속해서 공유를 해왔어요. 대한민국을 포함한 글로벌 부동산 경기는 글로벌 유동성 증감에 따라서, 신랄하게 말하면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따라서 호불 경기가 만들어져 왔어요. 원화 공급 규모 줄인다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되는데 원화 유동성만 줄어들게 되니 미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초강세, 대한민국 건국 이래 초강세가 10여 년 넘게 지속되는 현상을 지금 한국은행이 만들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현상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잠깐 보게 되면 2020년에 들어와서 돈 가진 사람들이 실물 경제가 셧다운되게 되면서 주택 거래가 뚝 끊기게 되자 주택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싸다, 얼씨구나, 더 많이 사게 되게 되면서 파란선이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게 됐지만, 그 뒤에 미국의 매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서 실물 경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기간이 누적됨에 따라서 다시 이전에 그러했듯이 실질 수요가 앞서고 이 주택 매매 수요가 밑을 하회하게 되는 2010년 이래 실질 주택 거주 수요에 의한 부동산 호경기 주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돼요. 자, 앞에 큰 손들이 지금이 2008년 이러한 시기와 같다. 이게 지금 말입니까 똥입니까? 왜 가격 차트를 벗어나서 다른 경제 지표로는 왜 검증을 해볼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네이버라는 앱에 들어가도 경제 지표라는 거 누르기만 하면 당신이 이해를 못하겠지만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들이 어마어마하게 떠 있어요. 눈이 달렸다면 그것을 60초 동안 마음껏 100여 개 넘는 것까지 다 볼 수 있게 돼요. 문제는 뭐? 그것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모르는 당신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매우 많이 변했어요. 2008년 운운하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럼 계속해서 여기서 큰 손들이라는 사람이 닷컴 버블을 연상케 한다. 닷컴 버블을 연상케 한다. 는 것을 강조해 왔죠. PSR이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닷컴 버블 때보다 더하다.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가격 차트를 봤다면 다른 걸로, 다른 방식의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닷컴 버블 얘기가 나왔으니 미국 나스닥 주식 가격 지수와 미국 미달러 유동성 상대 강도 지표를 나타나게 됐어요. 얘가 이렇게 상승하는 현상은 주식 가격 상승세가 더 강세다. 얘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유동성 증가 속도가 더 강하다. 그래서 여기에 이 파란 선으로 나타낸 상대 강도 지표의 녹색 선으로 수명주기를 나타내게 됐어요. 수명주기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중간에 이 빨간색 선은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가 되게 되고, 얘를 중심으로 이 지표가 위에 가 있으면 주식시장 버블, 이 밑에 와 있으면 주식시장 저평가 수준이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게 돼요. 닷컴 버블이 연상케 되게 된다. 닷컴 버블 여기가 있어요.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2021년 5월 1일 기준으로 여기 와 있어요. 자, 당신들이 보고 큰 손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가격 차트만 보고 그것을 검증하지를 못하게 되게 되니 여기에 가 있던 시절에 지금 여기 있는 것과 연상케 된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추가적인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이게 지금 미달러 유동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면 이 닷컴 버블 때보다 지금 유동성이 더 많이 증가가 됐으니 이게 지금 밑으로 와 있는 것 아니요. 유동성이 시장에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아지게 된다면, 예를 들면 미국의 물가가 2021년 3월에 2.6%였는데 단기간에 5월에 5.0%까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과 같이 지금 유동성이 너무 과해요. 유동성이 과하게 되면 결국 버블을 만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산의 가격들이 마구 올라가게 되면서, 아까 봤죠.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파월 미국의 중앙은행 파월 의장이라는 변호사 출신의 매우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위기 상황을 2008년도 이후에 지속되어 오고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생이 됐을 때 매우 미국의 기민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이고 영민한 통화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블 현상이 과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 경제지표가 말해주고 있죠. 이와 같아요. 유동성이 많아진 것은 맞지만 유동성을 늘리는 것은 미 달러의 통화 유통 속도를 가속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가속이 안 되고 있는 중이에요.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된다는 말은 실물 경제가 선순환을 시작을 한다는 의미가 되게 되고, 통화 유통 속도를 가속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철회를 하고 가속이 될 때까지 유동성 공급 확대를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통화 유통 속도는 공급하는 유동성 규모의 비례가 되게 되고 언제 가속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가속이 됐는지 확인될 때까지 유동성 공급 확대를 해야지 대한민국의 경제가 활성화가 되게 선순환을 진행하게 되죠.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는 것을 2018년 06월 공개방송을 진행한 이래 지속해서 진척도를 공유를 해오고 있죠. 이와 같다는 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매우 짧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큰 손이 됐던 누가 됐던, 뭐 방송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되게 됐던, 주장을 봐서 가격 데이터만 갖고서는 떠들게 되게 된다면 대부분의 그들의 주장은 이 단 네 개의 시각 자료를 통해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미국의 중앙은행 파월 의장이라는 의인을 만나서 매우 다행인 시기를 지내고 있다고 판단이 되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얘기들 나오게 되면 오늘 이 공유된 이 4개의 자료 사진 찍어 갖고 다시 보면은 돼요.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얘기가 되게 된다. 경제지표들은 아직 버블이 과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경제지표가 아직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참고로 지난 여기에 이제 한 장이 더 들어오게 되면 5장이 이제 완본이 되게 되는데 그 얘기는 뺐어요. 뭐냐? 지난 이제 공개 방송에서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마지막 장에 들어가야 되는 게 여기 있어요. 주상지라는 것을 검색을 하게 되면 이게 주가를 상승시키는 지표의 약자예요. 여기에 지난 이제 공개 방송 자료 중에서 3월 25일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이라는 것도 봐야지 되고, 우리가 이제 봐야지 되는 것은 2020년 6월 12일 공개방송 녹화 편집본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글로벌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으로 구분하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장세로 구분이 되게 되고, 2020년 코로나19가 덮쳤을 때 주요 언론들은 모두 다 경제대공황을 넘어서게 되는 경제 충격이 발생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지만, 이와 같은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경제대공황이 발생되는 겨울이 아니에요. 봄이에요. 봄. 다만 이상기온이 발생이 됐을 뿐 봄의 장세요. 그리고 최근까지는 봄의 마렵에 와 있어요. 여름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고 있어요 라는 것을 공유를 해왔죠. 이 내용까지 오늘 살펴본 내용 마지막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완벽하게 현재 장세 코로나19 특수 환경 속에 오늘 2021년 7월 8일 밤 10시 27분이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기업의 경영 전략이 전략 부분이 강화되어야 될지 관리 부분이 강화되어야 될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그 내용의 완본이 되게 된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공개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